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뇌졸중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웹사이트 글이나 뭐 기사, 동종요법 전문가들 유튜브 내용 같은 거요. 네네, 봤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특히 이 자료들 안에서 동종요법이 뇌졸중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 목표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당신이 주신 딱 그 자료들 속에서 동종요법이 뇌졸중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또 어떤 치료법들을 제시하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려는 거죠. 언급된 뇌졸중 유형들이랑 동종요법 접근 방식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죠. 맞아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뇌졸중은 일단 뇌혈류가 막히거나 허혈성 아니면 터져서 출혈성,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죠.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언급이 됐었죠. 근데 이제 동종요법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게요. 이 자료들 보면 뇌졸중 증상을 그냥 단순한 병리 현상으로만 안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뭐랄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고유한 신호, 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증상 자체가 몸의 메시지다. 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증상 패턴 거기에 엄청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병명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아주 세세한 증상들,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치료법도 뭐랄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이 되는 거고요. 아, 되게 다르네요. 그럼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대표적인 치료법, 뭐 레메디라고 하죠. 그런 예시 좀 볼까요? 예를 들어 아니카. 네. 진짜 자주 나오던데요. 네, 아니카는 정말 많이 언급돼요. 이게 보통 외상이나 타박상에 많이 쓰이는데 자료들에서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아, 혈액순환? 네, 그래서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뇌졸중 발병 직후나 아니면 회복기에 이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케시스. 이것도 좀 본 것 같은데 뱀독에서 나온 거라고. 아, 맞아요. 라케시스. 이건 특히 그 증상이 몸의 왼쪽에 나타나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할 때 자주 언급되죠. 혈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와, 왼쪽, 오른쪽 이런 방향성까지 중요하게 보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겔세미움 같은 경우는요. 엄청 졸리거나 어지럽고 근육에 힘이 쭉 빠지고 떨리고 말투도 좀 어눌해지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 그런 신경계 증상에. 그렇죠. 만약에 심한 현기증이랑 메스꺼움이 주 증상이다. 그러면 또 코클루스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진짜 세세하네요. 뭐 충격이나 슬픔 같은 감정적인 상태랑 연결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엄청난 공포나 충격 후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코니튬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깊은 슬픔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그나티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와, 감정 상태까지? 심지어 눅스보미카 같은 경우는 과음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언급되기도 하고요. 특정 생활 습관까지 연결하는군요. 그럼 얼굴이 확 붉어지거나 뭐 안면 마비, 혼미 상태 이런 건요. 아, 네. 얼굴 붉어지는 증상에는 벨라돈나, 안면 마비나 혼미 상태에는 오pium, 또 몸에서 열감이 엄청 심하게 느껴진다, 타는 듯하다, 그러면 글로노인 이런 식으로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심지어 뭐 동공이 풀린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맞아요. 겔세미움이 동공확장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헬로니아스는 심계양진이랑 연관짓기도 하고요. 결국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증상 그림을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이나 예방에 대한 관점은 어떤가요? 이건 좀 기존 의학이랑 비슷한가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고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흡연, 가족력 이런 잘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의학적 이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군요. 특히 어떤 자료에서는 당뇨병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럼 그런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종요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뭐 보완적인 역할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자료들은 주로 동종요법을 보완적인 역할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병 관리와 관련해서 시지기움 잠볼라눔이나 김네마 실베스트레 같은 레미디가 신진대사 균형 잡능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뇌졸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 간접적인 도움이군요. 네, 물론
건강한 식단, 운동, 그리고 금연이나 절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하고요. 이건 기본이죠. 듣다 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사실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동종요법만으로 괜찮다고 하진 않겠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하게 짚어주셨어요. 제공해주신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뇌졸중은 무조건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걸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동종요법적인 접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거나 아니면 회복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될 뿐이지 절대 응급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해야 한다. 이것도 강조했죠. 혼자서 막 판단하고 자가치료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심지어 어떤 자료는 아예 법적 고지사항까지 넣어놨더라고요. 맞아요. 자격 갖춘 동종요법 전문가한테 개인 상태에 맞는 평가랑 조언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 이 점은 모든 자료에서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한 자료들을 통해서 동종요법이 뇌졸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아주 고유하고 상세한 증상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아니카나 라케시스 같은 특정 레미디를 그 패턴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기존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그런 관점들을 확인했네요. 네,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그 개개인의 매우 구체적인 증상 그림에 딱 맞춰서 선택될 레미디를 통해서 우리 몸 스스로의 치유력, 생명력이라고도 하죠. 그걸 자극해서 돕는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오직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만 기반한 저희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자,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동종요법이 이렇게 독특하고 개별적인 증상 패턴에 깊이 주목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뇌졸중처럼 복잡한 상태에 접근할 때 기존 의학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단이나 치료 범주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르고 혹은 어떻게 서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